일이 안 풀리시는 분들 보면 자세가 이렇게 굽어요. 네. 힘들 때일수록 피세요. 딱 올곧게 되어 있으면 호흡의 길이가 조금 안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가장 많이 출연하셨던 유재원 관장님을 모시고 관장님의 책 몸 수련, 마음 수련에서 오늘은 마음 수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훈입니다. 자,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젊은 남자 여자가 사귀다가 뭐 이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뭐 이별도 무서워서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사흘이 멀다 하고 딱 이별을 통보했다고 가서 보복살인,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뭐 이런 분노, 보복,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우울증, 또 유리 멘탈,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이 네. 마음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지, 최근 들어서 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짜 좀 중요한 이슈인데요. 일단은 데이트 폭력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되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실패를 경험을 많이 안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거절을 안 당해봐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을 보면 아이들을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다 보니까 조금만 치멀치멀거리면 다 사주고 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절을 당하지 않고 자라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다가 내가 차였어. 그러면 이 실패, 이 거절, 이거에 대한 거를 자기가 핸들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히 네가 나를 차?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가장 큰 포인트는 실패해보지 않았고, 거절당해보지 않았고, 자기 인생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이런 사소한 일에 트리거가 돼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게 뭐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이유들은 결국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마음 수련을 위해서 네. 관장님이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네. 명상 왜 해야 되죠?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컴퓨터를 상상을 해볼게요. 컴퓨터에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어요. 입력 장치죠. 네. 그 다음에 CPU, 안에 그래픽 카드. 그런데 제가 대표님한테, 대표님이 컴퓨터를 바꿨대. 사양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했대. 근데 모니터가 없네. 그러면 출력 장치가 없는 거야. 그럼 제가 대표님한테, 대표님 컴퓨터 바꾸셨다면서요. 좀 보여주세요. 뭐 그래픽 카드 좋다면서요. 좀 보여주세요. 근데 보여줄 길이 없어. 모니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몸이라는 거는 마음을 표현하는 출력 장치예요. 자, 그러면 명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결국은 이 명상을 통해서 내 표현력을 좋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결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죠. 이 명상을 통해서 그걸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또 명상을 통해서 내가 올바르게 주의하고 융합을 할 수 있게끔 이 출력 장치, 이거를 좀 정화시키는 과정이랄까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써놨지만, 저는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감사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내려놓고 지우고 하다 보면 감사한 마음 남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이 명상을 하면 그런 내가 발현되지 않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전 발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깨우치고 자각하기 위해서 명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우리 관장님한테 이 명상에 대한 수련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게 호흡을 길게 하는 시간을 하루 중에 갖는 명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땅에다가 콩을 심어도 혹은 별을 심어도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농경사회에는 진짜 쌀을 한번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지금 마트 가면은 뭐 다 바로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거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급하게만 살아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해서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잃고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도 짧아지다 보니까, 좋은 생각은 좋은 호흡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깊게 사고하고 깊게 호흡하고 이거를 훈련을 한다면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슬로건이 뭐냐면 몸은 운동으로, 마음은 명상으로,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연결은 호흡으로. 네네. 이게 사실은 굉장한 내공이 있는 말인데요. 네. 무슨 말입니까? 연결은 호흡으로라는 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몸이 아파요.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몸이 좀 덜 아프거든요. 또 마찬가지 반대로 막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 힘들어, 슬퍼, 이렇게 괴로울 때 육체적 활동을 하면 또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에는 호흡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호흡을 잘 해주면 이 둘의 연결성이 좋아지거든요. 내가 마음이 예를 들어서 울적하다, 그걸 또 호흡으로 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호흡 훈련을 우리가
한번 잘 해보자. 그런 그렇죠. 취지로 또 이 책에 담은 거죠. 내용. 사실 우리 관장님이 호흡 관련해서도 비법들을 전수해 주시는데 네. 좋은 호흡을 하기 위한 팁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운동하는 제 제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PT나 수업을 받은 다음에 힘이 되니까 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똑바로 앉아. 자세가 흐트러져 있거나 너 지금 그렇게 쭈그려서 쉬고 있지? 너 이 자세가 그렇게 구부정하고 네 장기가 꾸부정하면 너 인생도 찌그러진다. 쉴 때 오히려 가슴 딱 펴. 올바른 자세로 호흡하고. 저는 이게 첫 번째 길라잡이라고 생각을 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호흡을 잘 하려면 자세가 발라요. 일이 안 풀리시는 분들 보면 자세가 이렇게 굽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우울하고 힘들고 하니까 내 몸도 위축되는 거예요. 마음이 위축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력장치라고. 마음을 출력하는 출력장치도 움츠러드는 거예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힘들 때일수록 피세요. 입력장치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들어도 입력장치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벌써 자세가 딱 올곧게 되어 있으면 호흡의 길이가 조금 안정적으로 변하시고 또 드라마틱하진 않아도 조금씩 그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자,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는데요. 자연스럽게 나이 듦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비법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질문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83년생인데 40이 넘으면서 저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대한민국 남성 평균 수명이 80세예요. 약 네. 80세. 그럼 저 절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40살이 되고 나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짧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정말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맞습니다. 어떻게 내가 잘 죽을 것인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내가 뜻깊게 살 것인가?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이 40이 되고 제가 30살의 저를 떠올려 봤어요. 저는 30살만 해도 그때 제가 이제 그 근기가 아주 좋고 인도에서 수행을 할 때여서 정말 무서울 거 없는 막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40살이 되고 30살에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히 천둥벌거숭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50살이 돼서 또 40살을 보면 분명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친한 후배들 고민 상담을 해줄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평생 두 사람만 생각하면 된다. 첫 번째, 어렸을 때의 나. 두 번째, 늙었을 때의 나.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15살의 나와 80살의 나라고 하거든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 그거 뭐 저도 느껴요. 저도 20대 때하고 다르게 체력이 떨어지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15살의 나와 80살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그 두 가지를 전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로 갔을 때 그 둘에게 부끄럽지 않게끔 그러려면 나이를 먹는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이 오늘 하루를 좀 의미 있게 쓸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먹는다고 내 마음이 늙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늘 천진난만하고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내가 어떻게 그 아이와 재밌게 놀까. 전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몸 수련과 마음 수련은 두 개의 인생에 있어서의 바퀴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 자체가 몸이라는 바퀴,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바퀴, 이 두 개의 사이즈가 맞아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몸이라는 바퀴는 큰데 마음이라는 바퀴가 작아. 그러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겠죠. 그렇죠. 또 반대인 경우 몸이라는 바퀴가 작고 마음이라는 바퀴가 크면 또 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네.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바퀴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두 개를 잘 굴려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몸 수련을 하는 건 칼을 가는 거예요. 날카롭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칼을 내가 휘두를 수 있게. 자, 그럼 마음 수련은 왜 하느냐? 마음 수련은 이 검을 사람을 살리는 데 위해 쓰기 위해서 마음 수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칼을 날카롭게 갈았어. 근데 마음 수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칼을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안 좋은 곳에 쓰는 거지만 내가 정말 이 칼을 날카롭게 갈고 마음 수련을 하면 이 칼을 정말 사람 살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트랙이 정말 똑같이 가야 하고 몸 수련을 통해서 무뎌지지 않게 날카롭게 갈고 마음 수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수련을 하게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관장님이 몸과 마음 수련에 대한 많은 노하우와 비법, 단돈 10,000원에 평생의 우리 관장님을 개인 PT로 두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오늘도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